나는 50살이 되었고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평온이었다. 큰 소리로 싸우는 것도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것도 싫었다. 특히 내 딸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그날의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얼마나 쉬운 약속이었는지 몰랐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이었다. 오전에 시장에 들러 딸이 좋아하는 귤을 샀고 집에 돌아와 찌개를 끓였다. 딸은 요즘 일이 바쁘다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사위는 그런 딸을 챙기는 듯 보였지만 내 눈에는 늘 어딘가 비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말은 공손했고 행동도 나쁘지 않았는데 진심이 얇게 발라진 듯 했다. 나는 그 얇은 진심이 언젠가 벗겨질까 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불안은 근거가 없으면 그저 늙은 사람의 의심으로 취급받기 쉽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 애썼다. 오후 무렵 딸이 급히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연락했다. 서류 하나를 깜빡했다며 잠깐 들렀다가 바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내가 가져다 줄게 라고 했지만 딸은 괜찮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보였던 웃음이었다. 딸이 나가고 난 뒤 나는 부엌을 정리했다. 그러다 딸이 부탁한 일이 떠올랐다. 지난주에 딸이 내게 결혼기념일에 쓰려고 준비해둔 작은 선물을 숨겨두었다며 혹시 사위가 먼저 찾을까 봐 내 방 옷장 위에 올려두었다고 했다. 딸은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다. 아내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왜 그렇게 긴장되는 일이어야 할까? 그래도 나는 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선물을 다시 숨겨두려 내 방으로 갔다. 옷장 위 상자를 확인하고 돌아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위는 오늘 야근이라 했었다. 나는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죽였다. 그게 단순히 일정이 바뀌었나 보다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위의 발소리는 부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곧이어 낮고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였다. 처음엔 그냥 회사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결이 내가 알던 사위의 목소리와 달랐다. 딸 앞에서의 공손함이 아니었다. 가볍고 익숙하고 무엇보다 숨기려는 기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이가 들면 별일 아닌 것도 크게 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소리가 과장되어 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냉정해지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위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휴대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짧게 웃는 숨소리. 그러고는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바깥으로 다시 나갔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귀가 먹먹해졌다. 내가 왜 숨고 있지?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사위가 골목 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보였다.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인사치레의 거리가 아니었다. 사위가 그 여자의 팔을 잡았다. 그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은 겨울 햇빛 아래에서 너무 선명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내가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단어로 옮기기 어렵다. 그건 단순한 친분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둘의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사위는 딸에게 보여주던 표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듯 아끼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젊은 시절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는 무심하고 밖에서는 친절했다. 그 친절이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나는 그 오래된 기억과 겹쳐지는 표정을 지금 내 사위의 얼굴에서 봤다. 그들이 골목을 돌며 사라졌을 때 나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찌개는 끓고 있었고 시계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딸에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딸에게 말하면 딸이 무너질 것이다. 두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마치 손바닥 사이에 유리가 끼인 것처럼 아팠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두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건 내 자식의 슬픔을 직접 목격해야 하는 순간이다. 나는 딸이 울 때마다 숨이 막혔다. 딸의 눈물은 내 심장을 물에 담그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물을 딸에게 직접 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저녁이 되자 딸이 돌아왔다. 얼굴에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나를 보며 웃었다. 엄마, 찌개 냄새 너무 좋아. 그 말에 나는 목이 막혔다. 딸이 그렇게 웃는 동안 사위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집혔다. 딸은 신발을 벗고 손을 씻으러 갔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은 말할 수 없었다. 딸의 얼굴을 보고 나니 그 얼굴을 망가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게 해주고 싶었다. 며칠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그런데 그 밤, 사위가 들어왔다. 문 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발걸음도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내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사위는 딸에게 오늘 일이 길어졌다 오고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사위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아챘다. 내가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그 눈빛이, 그 짧은 눈빛이 나를 확신하게 했다. 사위가 부엌 쪽으로 따라 나왔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르며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러나 나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 차분함 속에 내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었는지 그는 몰랐을 것이다. 사위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회사요 라고 말했다. 거짓말은 짧고 단단했다. 마치 연습한 대답처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본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 딸을 2번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도 확신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 봐 두려운 사람의 계산이 있었다. 그 계산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본 게 있어. 사위의 손에서 물컵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다시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다. 나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더 무서운 말을 했다. 너는 내 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니? 내 질문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내 딸의 미래를, 딸의 마음을, 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질문이었다. 사위는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이미 딸을 지킬 생각이 없다. 자기 자신만 지킬 생각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다. 지금 여기서 소리치면 딸이 방에서 뛰어나올 것이다. 딸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미루면 사위는 더 대담해질 것이다. 그리고 딸은 더 깊게 상처받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균형을 잡아야 했다. 오늘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증거를 잡고 딸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준비시킬 것인가? 그 선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사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오해라니. 내 눈이, 내 시간과 내 삶이, 내 딸을 위해 쌓아온 모든 감각이 오해라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멈추는 거야.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 그 눈빛은 분명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들켰어도 방법만 바꿀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이 너무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방에서 들리는 숨소리, 사위의 조용한 움직임, 집안의 작은 소리들까지 다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을 때마다 골목 끝에서 사위가 여자의 팔을 잡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떠올랐다. 내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얼굴이. 나는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렸다. 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게 칼처럼 꽂혔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진실을 묻어두지 않겠다. 그러나 딸이 무너진 채로 진실을 맞게 하지는 않겠다. 딸이 숨을 쉴 수 있게, 딸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내가 먼저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내가 단순히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딸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순간에도 내 가슴 한쪽은 계속 떨렸다. 나는 아직도 모른다. 내 선택이 딸을 살릴지, 더 아프게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평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날 오후, 사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짧은 한 줄이었다. 어머니,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소리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도 알았다. 내 딸이 모르는 곳에서 딸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외투를 꺼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것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단단함을 봤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나는 엄마다. 엄마는 무너지면 안 된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사위의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준비한 방식으로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나는 결국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폭로처럼 던지지도 않았다.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인하고 내 마음을 다잡은 뒤 딸에게 모든 것을 전했다. 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고 그 다음엔 침묵했고 마지막엔 깊이 울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상실의 울음이었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잡았다. 시간이 흐르자 딸은 스스로 선택했다. 흔들리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겠다고,
거짓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겠다고. 사위는 변명했고 후회하는 척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내 역할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자기 삶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평온이었다. 나는 늙었지만 약하지 않았다. 엄마는 앞장서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넘어질 때 바닥이 되어주면 된다. 딸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은 이전보다 느리지만 단단했다. 나는 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 위에 서면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 나는 엄마로서 서 있었다.